얼마 전에 좀 이상한 걸 봤습니다. 평소에 틱톡을 보지도 않는데 이 영상을 우연히 지나치게 됐는데요. 이건 또 무슨 사기치는 건가 하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RSI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나온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서 그래도 이렇게 오래됐으면 근거가 좀 있지 않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이게 위키피디아에는 간단한 설명밖에 없어서 1978년에 나왔다는 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책을 직접 읽어보니까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확실히 깊은 고민에서 나온 논리적 결론이긴 했습니다. 특히나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손으로 정성스럽게 계산해서 만든 거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가?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은 RSI에 대한 저의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RSI의 움직임은 대체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모습이랑 비슷합니다. 범위는 0에서 100까지 마치 퍼센트처럼 움직이는 느낌이고요. 나온 지가 오래된 만큼 응용 버전도 많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모두 테스트해보는 건 불가능하고 우선 가장 기본적인 방법부터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걸 또 시간 들여가지고 코드를 만드더니 일단 GPT한테 테스트해볼 수 있는 코드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 뷰에다가 테스트를 하려고 해보니까 바로 첫 번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게 테스트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일단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자산을 바꾸거나 시간대를 바꾸거나 뭐 안에 있는 값을 하나라도 바꾸면 결과가 막 크게 달라져요. 만약에 RSI를 썼을 때 수익이 잘 나는 거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게 매번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경우에 수익이 나야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한 번에 하나의 경우만 확인할 수 있으면 이게 결론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 경우의 수를 한 번에 테스트해서 통계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몇 개월 동안 파이썬도 배웠어요. 아무튼 그래서 먼저 이걸 확인하려면 RSI의 원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게 책 원문을 보면 RSI는 적은 양의 가격 정보로도 안전적이고 또 균일한 값을 얻으려고 이렇게 만들었다 말합니다. 계산 방법을 보면 의도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먼저 상승폭과 하락폭을 각각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상승폭과 하락폭을 더한 값, 그 값을 전체라고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상승폭이 차지하는 비율을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보면 만약 그동안 쭉 상승만 해왔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간 동안 쭉 상승밖에 없다. 그러면 RSI는 100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하락만 했다. 그러면 반대로 RSI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RSI가 50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의미인지 대충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엔 이걸 다 손으로 계산했다는 걸 생각하면 진짜 보통 정성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RSI가 70이 넘는다. 그러면 최근에는 주로 가격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매수 상태라 부릅니다. 그리고 만약 30보다 낮으면 하락이 상승보다는 한참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매도 상태라고 합니다. 마치 이거는 가격이 너무 오를 수만도 없고 또 너무 내리기만 할 수만도 없다. 이런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명칭에서 과하다고 이미 부르고 있으니까요. 마치 화무십일홍이라고 옛날에 꽃이 열흘 내내 필 수는 없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자를 생각할 때 어떤 회사가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을 얼마에 사고 팔아야 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 혹은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렸어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란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 이 원리를 이해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코드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예시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 데이터로 RSI를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오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테스트해 볼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냐면 먼저 과매수 상태가 끝나면 과매수 상태가 끝났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너무 올랐었는데 이제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니까 그때 팔고 어느 정도 적당히 내리면 익절합니다. 반대로 과매도 상태가 끝나면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날만 너무 많다가 어느 날 하락폭이 좀 점점 줄어들고 상승폭이 늘어나면 그때 샀다가 또 적당히 오르면 익절을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적용을 할 겁니다. 과연 이게 잘 통할까요? 우선은 코드를 먼저 한번 봅시다. 적용했을 때 우선 코드는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걸 보면서 RSI는 또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도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우선 저자가 말했던 내용 중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우선 이것부터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만약에 이게 유효한 전략이라면, 그러니까 RSI가 유효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겠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테스트를 충분히 많이 해야 한다는 건 우리가 본능적으로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테스트를 조금만 하면 사실은 하나도 의미 없는 전략인데 하필 어떤 그 특정 데이터랑 잘 맞아서 운 좋게 결과가 잘 나올 수도 있겠죠. 멈춘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데이터에다가 테스트를 해서 우연히 맞을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또 테스트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는 예제처럼 평소에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애들한테 똑같은 전략을 테스트하면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여러 번 테스트하는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구하기 쉬우면서도 충분히 서로 다른 그런 4가지 데이터를 준비했는데요. 4가지는 환율, 코인, 미국 주식, 그리고 한국 주식 데이터입니다. 모두 1시간짜리 데이터이고 1년치씩 준비했습니다. 그럼 또 의문이 생기죠. 이게 종류는 4가지긴 한데 그 4가지 종류 안에서 서로 비슷한 애들이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면은 미국 주식이 10개인데 그 미국 주식들끼리 그 안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미국 주식들끼리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미국 주식을 100개를 가져오면 어떨까요? 그럼 그 중에는 연관된 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겠죠. 이렇게 자산별로도 다양성을 갖출 수 있게 자산마다 375개의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야 4종류로 했을 때 총 1500개가 되거든요.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할 때 1500개의 데이터를 쓸 겁니다. 컴퓨터가 무리 없이 빠르게 계산하려면 150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1500개의 데이터가 매번 같은 데이터가 되면 안 되니까 실제로는 준비된 데이터는 한 4700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매번 랜덤으로 1500개를 뽑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는 PDEX라는 평가 지표를 이제 쓸 건데요. 이건 지금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영상을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일종의 위험 대비 수익을 나타내는 값이고 이게 1보다 커야 유효한 전략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테스트의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테스트 결과는 책에서 제시했던 값들을 그대로 넣고 앞에서 말했던 1500개의 데이터에다가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의 값이 마이너스 10을 중심으로 모여있네요. 가장 큰 값은 38 정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분포가 마이너스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우리가 1이 넘어야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1500개의 결과 중에서 1보다 큰 값은 정말 몇 개 안 됩니다. 중앙값이나 평균 둘 다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결과를 보면 이 전략 자체는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건 딱 하나의 경우의 수고요. 진짜로 이 전략에 대한 관뚜껑을 닫으려면 더 많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여기 보시면 넣을 수 있는 값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값들을 바꿔주면 마법처럼 좋은 전략이 나올 수도 있다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값을 직접 테스트해봐야 합니다. 그럼 경우의 수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여기 넣을 수 있는 값이 총 5개가 있는데 이 조합을 맞춰보면 총 19억 4,400만 개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이것조차도 이미 단위를 줄여놔서 이 정도인 거지 만약에 단위 조절하지 않고 모두 따져보겠다 하면은 50배 늘어납니다. 아무리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하더라도 아까 그 1500개 데이터 그 세트를 한 번 계산하는데 제 컴퓨터로는 최소한 1분이 넘게 걸립니다. 이게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그럼 몇 년인지 그냥 아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테스트하지는 않을 거고 알고리즘의 힘을 빌릴 겁니다. 이것 때문에 또 머신러닝을 배웠는데요. 우선 여기 보시면 이 알고리즘이 옛날의 테스트 결과를 스스로 참조해서 다음에 결과가 나아질 것 같은 조합을
찾아서 테스트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컴퓨터가 스스로 몇 개를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좋을지 스스로 판단하고 다음에 다시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다시 분석하고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하게끔 그렇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500개의 테스트를 마쳤고요. 더 이상 결과값이 나아지지 않는 걸 보니까 이제 우리가 최적의 조합을 찾은 것 같습니다. 최적의 조합은 보니까 평균은 16이고 최대값은 3300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0을 갖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1이 넘어야 유효한 전략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값은 1에 못 미칩니다. 이거 확대를 했을 때 0에서 20 사이의 값이 500개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 다시 세보니까 이걸 계산해보니까 1보다 큰 값은 전체의 30%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보다 커야 유효한 전략인데 1보다 큰 경우가 전체의 30%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과매수가 끝날 때 팔고 과매도가 끝날 때 사는 이런 매매 방식은 수익이 나지 않는 방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쓰지 않고 컴퓨터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행이죠. 우리가 돈 날릴 뻔한 걸 날리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전 지금 여러분의 돈을 벌어들인 겁니다. 이런 거에 속아서 잃을 돈을 아낀 거니까 사실상 번 셈이죠. 여러분이 영상을 보기만 해도 돈을 번 겁니다. 이게 짧은 영상이지만 막상 만들어 보니까 시간이 꽤 걸리네요. 그래도 누가 이걸 보고 사기당하지 않으면 보람찬 일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뛰고 있다고 합니다. 덩달아 돈 벌 수 있다는 사기도 판을 치고 있는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코인부터 사지 마시고 강의부터 사지 마시고 근거 먼저 따져보는 습관을 가집시다. 최소한 저한테 따져달라고 부탁해주세요. 오늘의 결론, RSI 전략으로 함부로 매매하면 안 된다. 혹시 테스트해보고 싶은 전략이 있거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